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웃사촌이란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한스타의 라디오 극장 소근소근 엿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3년차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3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신축 빌라로 이사와서 아직 집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며칠 전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어두운 복도에서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센서등도 함께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올라올 수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요. 그래서 그냥 빌라 주민이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 뒤에도 계속 부스럭거리고 센서등이 켜지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었는데 할머니의 집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날도 추운데 왜 집에 안 들어가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마트에 가서 잠깐 장을 보고 왔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둘이 사시는데 핸드폰은 집안에 있고 할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도 전혀 기억하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사 올 때 빌라의 반장님께서 단톡방으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입주민 단톡방에 글을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카톡 죄송합니다. 403호 사는 사람인데요. 402호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셔서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데 혹시 이 방에 402호 할아버지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잠시 뒤 할아버지는 단톡방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방에 안 계세요 라고 실망스러운 답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할머니 전에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는데 또 못 들어가고 계시나요? 라고 카톡이 왔어요. 아마도 할머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가 봅니다. 저는 날이 너무 추운데 몇 시간 동안 떨고 계신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저희 집에 모시고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집 구경을 해도 되겠냐고 하시며 자기 집과 구조가 달라서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방 저 방 구경하시고 자고 있는 저희 아기를 보고 천사처럼 너무 예쁘다며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몸조리 중이어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는 달리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너무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저희 집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웃으며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느새 12시가 다 되어가고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할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고 있던 아기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기가 천사처럼 예쁘다고 하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기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시끄럽다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부는 아차 싶었어요. 선의의 마음으로 할머니를 모시고는 왔지만 아기와 같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할머니께 남편분이 언제쯤 집에 들어오시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새벽 3, 4시는 돼야 집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오후까지 집에 계시고 느지막이 운전을 하고 새벽에야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주차장에 있던 택시 한 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떡하지? 아기 때문에 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재워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밖에서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위층 사는 주민분이셨는데
자기 전에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들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처에 할머니의 딸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딸의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더 늦기 전에 할머니를 딸의 집에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할머니와 나가고 저는 잠시 주민분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가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뇌수술을 하셔서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하니 알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 그제서야 저희 아기에게 갑자기 화를 내신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톡방 사람들 중에는 늦게까지 할머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도 뇌수술 때문에 선뜻 도와주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자다 깬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자장 자장가를 부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딸의 집이 분명 가깝다고 했는데 한참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땀범벅이 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추운 날 땀이라니 무슨 일이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모시고 오손도손 얘기하며 즐겁게 딸의 집 근처까지 갔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돌아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인가 저기인가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모셔다 드리지 못하겠구나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바로 등 뒤에서 누가 어머니! 하고 부르더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할머니는 빨리 집에 가자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 손을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분명 사위 되시는 분이 할머니를 불렀는데 모른 척하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는 할머니에게 왜 도망가시냐며 얼른 뛰어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위 되시는 분은 잠깐 담배를 피러 밖에 나왔다가 그 찰나에 다행히도 남편과 할머니를 보게 된 거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늦은 시간 딸의 집에 온 게 미안하셨는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시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딸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모셔다 드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본 저희 가족보단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한 거겠죠? 며칠 뒤 할머니를 뵈었어요. 할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시는 중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에는 집카드 목걸이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문도 살짝 열어둔 채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그동안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가족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해도 선뜻 자기 딸의 집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할아버지는 입주민 단톡방에 들어오셨어요. 혹시라도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말이에요. 한스타의 라디오 극장 이웃사촌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